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57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된 고군산 곤도 해역의 수중 유물 발굴이 본격화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유제를 열고 발굴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연구소는 다양한 유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옛 난파선과 매장처 등을 집중 발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익산을 찾는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암흑기를 벗어나 관광 열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내놓는 등 관광객 유치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제 익산 부송동에서는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익산시가 예고한 단수 마감 시간보다 17시간이나 넘게 물이 나오지 않아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정한 올해 도내 쌀 재배 감축 목표 면적이 5,777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도내 쌀 재배 면적 감축 목표는 전국 전체 감축 목표의 15.6%를 차지했으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도내 쌀 재배 면적은 11만 3,775헥타르로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도내 쌀 재배 면적은 10만 29헥타르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전북농협은 도내 쌀 감축 목표 5,777헥타르 가운데 82%는 농협을 중심으로 논콩이나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를 통해 줄일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금강호물이 바다로 방류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금강 하구둑 배수 관문을 통해 351억 3,500만 톤이 그냥 버려진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방류된 물을 공업용수 취수 가격인 톤당 90.6원의 가치로 환산하면 연평균 3,180억 원으로 10년간 3조 1,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옥정호의 저수율이 20.8%로 심각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까운 수자원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이 24년 만에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간접 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타 기준은 2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도내 청년 고용률이 10년째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의 도내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13년 34.9%에서 지난해에도 38.6%에 그치는 등 40% 선을 10년째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내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자리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1분기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배가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암흑기를 벗어나 관광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더욱 다양한 관광 상품을 내놓는 등 관광객 유치 공략에 나섰습니다. 익산 방문의 해 목표치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주요 관광지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까지 공식 집계된 익산시 1분기 관광객은 27만 3천여 명.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1분기에 익산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선호한 곳은 미륵사지였습니다. 이어 익산 교도소 세트장과 고스랑,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시티투어 버스는 이달 예약 인원이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산업이 기지개를 켠 만큼 방문객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맞춰 역사와 종교, 농촌 체험 등 다양한 테마를 접목한 상품으로 익산만의 특별함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결과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익산 주요 관광지를 찾은 전체 방문객은 147만여 명. 익산시는
올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4대 종교 성지를 체험할 수 있는 치유 힐링 프로그램 다이로움 이산 여행을 연중 운영합니다. 또 주요 관광지 28곳을 돌며 여행도 즐기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와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형 투어인 익산 별별 여행 등까지 관광 상품을 다양화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올해 방문해를 맞아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2분기 들어 익산 문화재 야행이 지역 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야행 방문객이 작년보다 10,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그만큼 세부 컨텐츠가 강화된 효과라고 보고 앞으로 열리는 지역 축제도 방문객 유입 매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더욱 매력적인 콘텐츠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 역사문화 관광도시 익산을 널리 알리고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코로나19를 벗어나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관광산업. 관광객 발길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익산시의 대응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청년 후계농이 역대 가장 많이 선발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청년 후계농은 모두 83명으로 창업농 37명에 가업승계농 46명입니다. 이들 중 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18명에 불과합니다. 청년 후계농은 3년에 걸쳐 최대 11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5억 원까지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농기술 교육과 경영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도내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체 가구 77만 2천 가구 가운데 35.1%인 27만 6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전국 평균 33.4%보다 높고 오는 2040년엔 42.5%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과 취업난에 놓였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입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라북도는 기존 세종과 강원, 제주에 이어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구분해 경찰청 인력을 배치하게 되며 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오늘부터 1일 방문객 프로그램의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스카우트 전시관과 반기문 지속가능발전마을을 비롯해 세계 전통음식 푸드하우스,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초등학생 만원, 중학생 이상은 2만 원으로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10%를 할인해 줍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부안군 일원에서 열리며 150여 개 나라 4만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군산 옛 시청광장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광장 마켓이 열립니다. 군산시는 12월 말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마켓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터는 지역 공예 작가들이 운영하는 아트마켓, 아이들과 부모가 중고 물품과 도서를 판매하는 중고 벼룩마켓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버스킹 공연과 체험 공예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익산 부송동에선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공사 중 수도관에 공기가 들어차 물이 흐르지 못한 건데요. 인근 상인들은 하루 종일 장사를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부송동 식당가.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만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방에는 못다한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문을 닫은 음식점들도 보입니다. 물이 끊겨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영업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도 물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청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 지금.
시는 지난 11일 이곳 일대에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단수를 예고했습니다. 노후 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블록 고립 확인 작업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단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블록에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는 514세대는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원인은 가압장의 오작동. 가압장에서 압력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관에 공기가 들어찼고 물의 흐름을 방해한 것입니다. 저희가 4시 40분에 작업이 끝났는데 부송 가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압장 전단에 이제 일정 압력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좀 정상적으로 안 들어온 상황이 잠시 생겼어요. 그 라인에가 관해가 이제 그 공기가 차가지고 또 지대의 영향 등을 받아 공기를 빼는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시가 살수 차량으로 물을 공급했지만 이미 벌어진 피해를 돌리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보리밥집인데 오전 장사가 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거지를 못해서 평일에는 보통 40에서 50명 정도가 오는데 오늘 손님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수돗물 공급은 12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단수 마감 예고 시간보다 17시간이 지나서야 공급된 것입니다. 예상보다 오랜 시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부송동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 모현동 일대에서 화물차에 치여 70대가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모현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길을 건너던 70대 A씨를 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후배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20대 전공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익산 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20대 A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쯤 여자 후배가 사는 집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정부 지침을 어긴 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실태 확인 결과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입주가 허용된 노동조합 외에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무실 면적이 연면적 대비 15%를 초과해 사무실로 사용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운영 지침을 위반한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월 한 지사의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마을기업 지정공모에서 도내 마을기업 16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부터 교육, 상담, 시설 장비 구축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 마을기업은 11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11,100여 명에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은 230억 원을 넘겼습니다. 도내 농어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도지사가 예방교육을 하고 안전보험 가입 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0.88%로 전체 산업재해율 0.63%보다 1.3배가 높습니다.
도내 제조업 생산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기준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가 줄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자 부품이 27.9%로 가장 많이 줄었고 펄프 종이 10.6%, 식료품 6.9%, 비금속 광물 4.3% 순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마이너스 10.2%에 비하면 제조업 생산 감소폭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번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지난 2년 동안 57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늘 성공적인 발굴과 안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에서 다양한 유물이 흩어진 상태로 출수된 만큼 옛 난파선 발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선유도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해역. 지난 2021년 바닷속에서 난파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다발로 포개져 나온 청자 접시를 비롯해 고려 청자와 백자 등 200여 점가량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1년 뒤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해 칼과 창 등 쇠붙이를 가는 데 쓰는 숫돌 100여 점이 무더기로 쌓인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년 만에 발견된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중국 도자기 등 570여 점에 이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이 해역이 예로부터 중국을 오고 간 백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성이나 한양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로를 거쳐야 되고 그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 고군산 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으면서 그 풍랑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침몰도 많이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물도 많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유물을 저희가 발굴하면서 그럼 예전에 이 좋은 노로 어떤 유물들이 운반이 되고 교육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직 찾지 못한 유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 수중 조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발굴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해역은 비바람을 피하던 정박지였고 수군 진영인 군산진과 많은 선박이 다녔던 길목. 이번 발굴 조사는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흔적을 확인하기 위한 열쇠인 셈입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에서 다양한 유물이 흩어진 상태로 출수된 만큼 옛 난파선이 매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21년도, 22년도 조사를 했을 때 그 일종의 흔적을 찾은 거죠. 유물하고 그 목재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고선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량의 유물이 나오면서 군산의 수중 고고학 교육훈련센터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산에서 그동안에 발굴된 유물들은 목포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중고고학연구센터 들어오기 때문에 군산의 수중고고학연구센터 옆에 어떤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전시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지역 경제 효과라든가 관광의 어떤 수입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물의 보고라고 불리는 군산 앞바다. 발굴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고선박과 유물 집중 매장처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11명이 응모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2년입니다. 헝가리 바토니 테레네시 시장 일행이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바토니 테레네시 시장 일행은 어제 새만금 육상 태양광단지와 부안 참프레 공장을 시찰하고 오늘 강임준 군산시장과 면담 후 고군산 군도를 둘러봤습니다. 이들 두 시는 경제와 다방면의 교류를 진행하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군산 방문에 함께한 조제프 나지 마지돈 시장은 지난 2021년 성일 하이텍 제2리사이클링 공장이 헝가리에 들어설 때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퍼포먼스 그룹 아크로브포스의 국내 첫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군산시는 아크로브포스의 대표작 에어플레이가 내한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크로브포스는 비언어적 신체극과 코미디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이며 에어플레이는 지난 2021년 아스테지 국제 여름축제에서 방구석 세계여행 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연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품진흥원은 기업 지원 데스크 운영과 입주기업 돌봄 담당제 시행,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면의 금악 조경자재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금악 조경자재는 1945년부터 3대에 걸쳐 비동력식 수공구를 제조하는 유한회사 조선이기의 대표인 박수진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이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023 찾아가는 전북 도립미술관 한운성의 리얼리티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 도립미술관이 소장품을 대여해주고 익산예술의 전당이 전시를 기획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다소 높게 일겠고 먼 바다에선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